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인 폭력하고 신체적인 폭력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보통 답을 한 번에 못 하시죠. 왜냐면 고려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남녀 관계로 가져와 볼게요. 자, 남녀 관계에서 정신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 둘 중에 뭐가 나쁘죠?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둘 다 똑같이 나빠요." 라든지 "정신적인 폭력이 더 나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체적인 폭력이 나쁘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 이거는 그렇게 말 안 하면 내가 당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제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정신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금기시되고 있죠? 당연히 신체적인 폭력이죠. 뭐 이제 온갖 법적인, 문화적인 제재도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이 정신적인 폭력보다 덜 나쁘다라는 약간의 뉘앙스의 얘기만 해도 바로 "어떻게 그걸 옹호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리액션이 입으로 튀어나오든 아니면 머릿속에서 돌아가든지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러한 반응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신체적인 폭력이라는 것도 이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신체의 기능에 유의미한 위해를 가하는 폭력과 신체의 기능에 일절 손상을 남기지 않는 폭력이 있다고 할게요. 이 두 개 중에서 당연히 이 위에 게 훨씬 나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신체적인 기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폭력, 신체적인 폭력과 한 달 내내 끊임없이 잔잔하게 괴롭히는 정신적인 폭력이 있다고 할게요. 이거 두 개 중에선 뭐가 나쁘죠? 만약에 제가 이제 하나 고를 수 있다면 제가 배우자한테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 배우자가 덩치가 2 미터에 나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렇게 이제 공감 이입을 해 볼게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고를 수 있어요. 신체적 기능에 손상이 일절 없는 폭력, 뭐 이제 가벼운 싸대기 같은 게 되겠죠. 이거를 한번 당하고 끝낼래? 아니면 한 달 내내 잔잔하게 정서적으로 괴롭힘 당할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제 한 대 맞고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신체적인 폭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 계속 얘기를 해 보잔 말이에요. 사고 실험을 해 봅시다. 저 같으면 한 대 맞고 끝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당장 뭐 위해가 없다고 해도 이게 맞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이 이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될 테고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같이 사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타당한 반론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실제적인 손상이 없는 신체적인 폭력은요. 그 겉모습이 신체적인 폭력일 뿐이지 실제 그것이 안 좋은 진짜 이유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공포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 제가 나를 또 칠지 몰라. 화나면. 심지어 더 세게 쳐 가지고 내 갈비뼈를 부러뜨릴지도 몰라. 이런 어떤 상상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진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소위 이제 굉장히 금기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릅니다. 신체적인 폭력, 뭐 싸대기 이게 이제 겉모습이지만 실제 모습은 정서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신이 개입을 하셔 가지고 "자, 네가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 잘못했으니까. 싸대기 한 대 맞고 끝내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잔잔하게 당하든지 골라. 근데 내가 보장해 줄게." 만약에 싸대기를 택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공포심도 없을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네가 싸대기를 맞기로 선택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지 맘대로 너를 팰 수 없어.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됐어요. 사고 실험을 해 보자면. 이런 조건까지 주어진다? 저는 무조건 싸대기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 한 달 동안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거 남자들이 많이 집에서 겪는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농담식으로 많이 하죠. 집에 가기 싫다고.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이거 왜 합니까? 이게 뭐 "집에 가면 왠지 불편하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뭐 잔소리를 한다." 이런 식의 말들로 표현이 되지만 그 본질은 공포심이에요. 집에 가면 이 마누라가 눈치를 주는 게 뭔가 항상 나를 깔보는 것 같고 나를 남편감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고 자식이랑 셋이 있는데 은근히 이렇게 소외시키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깔아뭉개고 이런 수많은 이 정서적인 공격들이 은근하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한 감정이 쌓인 상태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복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 가기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소위 이제 직선적이고 드러나는 폭력성, 남자의 싸대기 이런 거랑 이 끊임없이 은밀하게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정서적인 폭력, 여자의 폭력이죠. 이런 거랑 결국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공포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집에 가기 싫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 어느 쪽만 극단적으로 금기시가 되고 있나요? 당연히 이 싸대기죠. 싸대기 하나 올렸다 그러면 "미친 정신병자." 이렇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맥락에서라도 아주 눈꼽만치라도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말하면 바로 사회적 매장.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이 남녀 관계에서 그 어떤 정신적인 진보도 없는 거예요. 뭐 말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성욕이 지금 몇만 개로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남성적인 공격성 참고로 남성적인 공격성은 여자들도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적 공격성이랑 남자가 하는 공격성이랑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남성적 공격성이 극단적으로 금기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 남자들이 보통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첫 번째 집에서 이제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 뭐 갈등 해 봤자 어차피 막 안 되고 불편하고 해대 져주고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같이 갈 때도 많은데 나도 여성적인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이제 눈치 주고 혼자서 소심하게 말 쪼끔 세게 해 가지고 복수하고 상대방이 그거 지적하면은 아니라고.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쓱 빠진다든지. 이런 온갖 이 수동적인 공격성을 표출을 하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보통 둘이 같이 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남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면 체질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봤자 어차피 안 되고 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체질에 맞지 않는 걸 자꾸 하면은 이 내면에 뒤틀리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 이 남자랑 여자랑 싸울 때마다 이 규칙이 레슬링이야. 그 몸으로 싸워야 돼. 이럴 때 여자가 받는 스트레스랑 비슷해요. 안 맞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 전체로 봤을 때도 여성적인 폭력성이 규칙이 되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독성이 많아요. 서로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쓱쓱 빠지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죠. 제가 맨날 우리 가정의 이 심각성, 대한민국 가정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망가지고 있어요, 규칙들이. 그럼 이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냐? 진실입니다. 진실이 통하도록 이 싸울 때든 뭘 할 때든 진실이 제1의 규칙이 되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문화를. 그리고 이거는 가장의 책임입니다. 여자를 따라하면서 똑같이 공격성을 표출하고 이러고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상대방이 표출하는 그런 여성적인 공격성을 지적을 해 주고 이것을 테이블로 끌어와서 "자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좋아."라고 말해 주고 진실을 우리 관계의 본질적인 규칙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100% 진실할 수는 없어요. 그 정말 정말 힘든 도전입니다. 하지만 맨날 맨날 만나는 우리 마누라하고는 진실할 수 있어요. 그게 제1의 규칙이 되고 뭐 100%는 힘들더라도 99%는 진실할 수 있다고요, 노력만 하면. 그리고 정말로 진실에 기반한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단단합니다. 왜냐? 진실만 말해야 된다면 그 규칙에 맞게 내 삶이 세팅이 되거든요. 말할 수 없는 행동은 안 하게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건강한 관계입니까? 자, 그럼 이제 가장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적인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근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 독극물 공격을 해요. 막 눈치 주고 자식이랑 셋이 있을 때 은근히 소외시켜서 상처 주고 그게 보여 막.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터졌어. 막 싸워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당연히 풀어야겠죠, 얘기를 통해서. 다 이제 푼 다음에 그다음에 반드시 이 얘기를 덧붙이셔야 돼요. "너의 내면에도 짐승이 있고 나의 내면에도 짐승이 있어. 내 내면에 있는 짐승은 침팬지랑 비슷해. 미친 침팬지. 그래 가지고 화가 나면은 다 부시고 싶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져. 근데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아까 너랑 싸울 때도 소리 한 번 안 질렀고 이 상을 내리치지 않은 거야. 자 근데 반대로 너의 내면에 있는 짐승은 독사거든. 화가 나고 원한 감정이 쌓이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독을 풀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게 너의 짐승이야. 이 독사가 근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니? 아닐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잘 지내기 위해서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 독사를 너가 다룰 책임이 있어.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그 압력이 없고 교육도 없기 때문에 너가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돼. 근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같이 한번 잘 다뤄 나가 보자."라고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오히려 반대 얘기만 살포를 한다고요.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한 거야. 남자는 상처받지도 않아. 여자는 잘못이 없어. 이런 식의 수많은 암시들이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하게 이제 주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냐? 리마인드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나 억울해."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에고를 지우시고 정말로 가장이니까. 가장이라는 게 요즘에 허울뿐인 이름이 됐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로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딱 인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말만 뻔질하게 하고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야. 내가 권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못 속입니다. 이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관계는 장기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 보고 싶으시다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을 택하셔라. 에고를 없애고 진심으로 말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toxic femininity의 시대입니다. 독성 여성성의 시대예요. 여성성이 공포감, 원한, 권력욕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 독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켜내려면은 계속해서 이걸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인의 독사를 잘 다룰 수 있게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가정 문화를 구축을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전승시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책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화이팅 하시는데 엄청 또 절망적으로 느끼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엄청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집에서 역할을 잃어가고 있고 남성성의 거의 모든 것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에는 다 자기 시대만의 고난이 있었어요. 당장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를 보면 전쟁을 겪으셨죠. 전쟁통 그리고 전쟁 직후를 살아가시면서도 사랑할 거 다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만난 전쟁은 문화 전쟁일 뿐이에요. 뭐 culture war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통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이 집단은 여러분이 지켜낸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우리의 시대가 다시 올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역사는 순환하기 때문에 올 거예요. 정상의 시대가. 그때까지 여러분의 내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유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